북한 관련 소식, 또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의 회고록 관련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북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북한이 전단, 풍선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언제쯤 살포를 할까요? 날씨와 풍향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남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올 수가 없고, 특히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내륙 깊숙이까지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바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서울 쪽에 닿기조차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히 기상 상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이외에 동력을 활용한 방법.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한 2014년경 해가지고 해서 무인기를 소형 무인기를 한국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깊숙이 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어떤 수단으로 보내느냐도 이 긴장 수위가 얼마큼 높아지냐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과연 어떤 정도까지 긴장을 높이고 싶어 하고 있는지를 아마 이번 이 살포를 보면은 알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내용의 대남 전단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참 북한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는 좀 저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 위에 담뱃재로 이렇게 그 전단을 훼손하고 담뱃재를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 국민의 수준을 좀 북한이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어떻습니까? 예, 북한이 그 전단이 효과가 있다고 정말 믿으면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런 걸 보낸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그 정도 모르진 않는다. 결국엔 대내용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진을 노동신문에도 공개하고 계속해서 주민동원하면서 선전선동을 하면서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거다. 1차적 목적은 대내용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계속해서 압박해 나가려는 속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대내용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매체를 동원해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남측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휴지장이 되어버린 합의에 대하여 남조선 당국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합의나 원칙에 구속되거나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3 분명히 밝힌다.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분노를 끝내 폭발시켰습니다. 빨리 저 전선지를 개방시켜달라. 이제라도 당장 대남 삐라살포 투쟁에 빨리 저 접경 지역을 개방시켜달라. 이제라도 당장 대남 삐라 살포 투쟁에 나서겠다. 우리 SNS 보면 말이죠, 만약에 대남 전단이, 북한이 만든 전단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할 건 환경오염, 우리 산이 오염되는 거, 이것이 좀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북한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냉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일단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를 독재 국가가 아무리 비난을 한들 이걸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1개국의 지도자에 대한 이런 그 모욕을 남은 그런 내용을 보내는 것은 되려 어떻게 보면 북한 스스로 격을 낮추는 일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아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에 동요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북한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일단 그냥 바로 그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 내부에서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실질적 군사적 긴장으로 끌어갈 거냐, 또 그럴 때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후속 조치로 예를 들어서 이제 군사중앙위에서 이걸 연다 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어떤 식의 발언이 나올지, 혹은 어떤 식으로 북한이 보도할지, 이것을 보는 것이 북한의 의도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정식 SBS 북한 전문 기자는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 예상 시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라고 해서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북한의 움직임, 북한 매체의 보도,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안정식 기자의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든 뭐든 여러 가지 기자재들을 이용해서
남한의 깊은 지역, 그러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충청도든 뭐 전라도, 경상도든 보낼 수 있는 가장 먼 지역까지 보내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내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열렸다는 보도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단 삐라 살포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당중앙군사위원회도 이번 주 중에 이루어지고 삐라 살포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이 국면이 진정이 되려면 대북 제재라든가 코로나19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불만을 밖으로 돌려야 되는, 그냥 북한 내부의 수요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남쪽을 상대로 한 강국 모드가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북한이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받고 북한에 대해서 화도 나고 또 답답하게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북한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북한 당신들이 이런다고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뭐 한미연합훈련 재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엇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쪽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건 최고의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단살포 문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연합군사훈련 중단해라, 제재 완화해라,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맞불을 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사회를 좀 안정시키고 북한의 요구사항을 거절하면서도 시간을 버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 지금 당장 연합군사훈련 강화하겠다, 재개하겠다 하면은 북한에게 새로운 도발의 명분만 주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소위 로키라고 하잖아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하지 않고 시간을 버는 그런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비판했으니까 더 이상 그것도 언급 안 하는 게 낫습니까? 그 부분은 준비를 해야겠죠. 당장 우리가 성명으로 북한에 맞대응하지 말자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사실 정부 내부적으로 조용히 정리하면 되겠죠.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만 그런 것에 대한 발표는 그 시기를 조정해서, 지금 당장 아마 이번 주 6.25가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예. 70주년이고 하니까 북한은 정주년, 소위 말해서 꺾어진 해를 갖다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전단 살포도 그때쯤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할 텐데, 그럴 때는 맞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민 단체에서는 대북전단 6.25 맞아서 예정대로 강행하겠다, 또 아마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안하죠. 서울 그냥 뭐 불바다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고 전단 그런 건 뿌리지 말아야 돼요. 그 왜 뿌려가지고 왜 그놈들한테 자꾸만 좋지 않은 막말도 그냥 막 하고 그러잖아요. 왜 안 되죠? 그 왜 뿌려 그걸? 그럼 안 해야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 7시면 차가 출동해요. 일로. 인증받고 골목이 다 모텔을 쓰고 있어요.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어떤 표현의 자유도 허용하되, 이렇게 실질적으로 군사 위협이 올라가거나 북한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규제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못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관계자들을 한번 불러서, 그런 우리 그 정부 당국에서 이 어떤 탈북 단체나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을 불러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익이 어떤 식으로 이 손해가 되는 것인지 잘 설명하고, 그러고 그렇게 스스로 동참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뜻과 이런 것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법으로 해서 강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통합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다. 즉 기본적으로 어떤 분쟁을 우리 스스로 일으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안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분명히 우리 정부가 잘 현명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통일부가 적어도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좀 게을리했던 것 아닌가. 말이 안 통한다,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막무가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지레 포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제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그 이야기를 참 했어요. 과연 통일부 장관만 이 사의를 표명해야 할 일인지, 과연 통일부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는 건지, 실제로 이임사에서 권한과 역할의 부조화 이 이야기를 김현철 전 장관이 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물러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있을 때 책임을 갖고 밀어붙여서 한번 해보셨으면, 그러다가 부딪혀서 안 됐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좀 뭐 그 적절성을 떠나서 지금 전반적으로 대북 정책은 통일부 장관이 끌어나가기보다는 NSC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통일부는 작은 부처이고 항상 소외감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부 장관을 하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미리 고려해서 자기가 어느 영역을 확보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밀려남이 없이 계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오히려 NSC의 뭐 실장이라든가 외교부 장관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장관의 회고록, 이 회고록은 뭐 자서전하고도 좀 다르고 또 뭐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룬 역사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볼턴 전 보좌관의 개인 생각이 많이 담긴 글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특히 어떤 내용이 많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신 박사님은? 기본적으로 볼튼의 타겟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볼튼 개인의 시각으로 문제를 본 거죠. 아무튼 우리 현안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작년 6월이었죠. 갑작스럽게 성사된 판문점 정상회담. 한번 그 당시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남북미 정상회담. 네, 남북미 정상회담 회동, 못했어요. 회동. 회동까지만 예.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도 반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지금 한반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없기를 바랐고, 그리고 김정은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한 거고, 그러나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원해서 갔던 것이고, 하노이 회담, 볼턴 회고록 주요 내용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한국의 청와대가 북한과 미국을 같이 편드는 정신분열적인 생각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마치 우리나라 청와대가 정신분열적이다. 이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단 그 볼턴 생각 자체가 좀 상당히 미국 쪽에서 굉장히 극보수적인 수준에 속하고, 특히 이제 이 회고록 내용을 저도 뭐 살짝 봤는데, 네. 보고 있으면은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이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들까지 하고 있는 좀 굉장히 상당한 매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입장과 방향에 맞지 않을 경우는 분명히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다. 근데 뭐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전체가 갖는 입장이나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흥분하거나 대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볼턴이 대표적인 매파였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신을 많이 받다가 결국은 안 좋게 헤어졌고, 아마 볼턴이 이 책을 내놓은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의 재선 저지용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시기를 봐야겠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8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후보 확정하고 이제 뭐 한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발간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해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복수가 담겨 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행태는 잘못됐지만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볼턴의 회고록 내용이 단편적으로 SBS 워싱턴 특파원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먼저 좀 일보를 전한 이후에 사실 책이 뭐 상당히 두꺼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17년 말에 트럼프가 볼턴을 불러서 북한과의 전쟁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고, 선제 타격이 왜 효과가 있는지 볼턴 자신이 설명을 했고, 북과의 전쟁 확률은 중국에 달렸다. 50대 50 정도로 본다. 뭐 이렇게 답변했다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어요. 예, 뭐 그 내용도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내용이 사실 그 내용인데, 보고 있으면 바로 이제 그 볼턴이 혹은 기존에 미국에 있는 네오콘이 이 소위 그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에 대해서 갖고 있는 시각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제가 조금 되게 좀 불편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런 정밀 타격 무기로 북한에 있는 포병들을 없애면은 서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피해를 상정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각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소위 이런 그 네오콘들이 갖고 있는 좀 그 뭐라고 그럴까 대한민국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정치적 그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해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당연히 주의하고 그다음에 어떤 미국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잘 대한민국의 이익에 맞게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근데 사실 그것 말고도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이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조 달러까지 이제 1조 원까지 올렸다. 뭐 이렇게 이제 이걸 평가를 하면서 누차 볼튼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작년에 1조 원으로 올렸으니까 올해는 5조 원을 올리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볼튼은 이거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5월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니까 트럼프가 볼튼에게 얘기한 게 자, 지금이 소위 대한민국에 5조 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이밍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니까 이때 방위비 분담금 올리기 좋은 시기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뭐 이렇게 실제 철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미군 철수가 굉장히 좋은 압박 수단이다.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볼튼이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 근데 이것은 볼튼이 뭐 맵하건 아니건과 상관없이 이것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우려할 만한 일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예. 볼턴의 이 회고록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사실은 볼턴 개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워낙 우리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봤더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인기가 많은 걸 안다라면서 우쭐해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청와대와 조선노동당 평양 사이에 한라인이 설치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라인에 설치된 곳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설명을 했다. 지난해 남북미 판문점 회동 직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결국 고민을 하다가 정의용 안보실장 명의로 반응을 내놓았어요.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미국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길 기대한다. 사실을 왜곡했다. 이 한마디에 우리 청와대의 생각 다 담겨 있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일일이 다 따지고 들어갈 경우에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고 정부 입장만 난처해지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딱 부인하고 책임을 미국 행정부에다 돌리는 게 바람직한 외교적인 행위입니다. 볼턴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사실은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이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뭐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번에 재선을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쨌거나 트럼프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소위 미국 보수 중에서도 트럼프에 굉장히 반감을 갖는 사람들도 많고 아마 정권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든 다양한 회고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을 다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이 볼턴 회고록의 핵심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보니까 결국 청와대까지 비판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